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언제 너무 힘들다 그래도 좋아서 버틴다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? 지금도 그런데요. 지금 이 순간도. 대표님 원래 리부케를 취미로 시작하셨나요?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원래 생활을 먼저 배웠고요. 그러다가 리부케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이 리부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와 이걸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? 아니면 그냥 재미로 하다가 우연히 일이 커지신 거예요? 약간 반반인데요. 제가 생활을 할 때 꽃집 매출이 제 영원인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.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뭔가 부수입이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배우게 됐어요. 사실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배운 거죠.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그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. 왜냐하면 꽃집에 비해서 이 아이템은 객단가가 2배 정도 높았고 마진율도 훨씬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마자 든 생각은 이거다. 이거를 나의 주력으로 삼아야겠다. 이런 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대표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취미로 시작했던 그 시절 그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? 야 이거 진짜 직업 된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? 네, 생화 말고 이거부터 배우라고 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리부케 업체가 정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이 컸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시작했으면. 근데 어쨌든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데 취미로 했을 때랑 직업이 된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대표님이 느끼시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? 이거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벌 수 있다고? 너무 꿈 같은 일이잖아요.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매출이 아예 없는 날도 많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. 그래서 꽃집을 운영할 때는 어버이날에 퇴근을 못하고 새벽 막 2, 3시까지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요.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야근 뭐 한두 시간만 해도 너무 짜증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. 근데 그때는 야근을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신기했습니다. 또 그 전에는 그냥 취미로만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웠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든 걸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라서 뭔가 책임감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더 전문성을 막 갖추고 싶다는 욕심이 들면서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도 스킬업 클래스를 계속 들으러 다녔어요. 대표님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해보시면 이거 그냥 취미로만 할 걸 이런 후회가 되신 적도 있으시죠? 많죠. 그냥 아빠 말 듣고 창업하지 말고 회사나 다닐 걸 이런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취미로 할 때는 이 꽃 배치부터 뭐 색감 선택하는 것까지 그냥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일이 되니까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. 꽃시장에 가서도 이 컬러 너무 예쁘다. 이거 사야지. 이게 아니라 내 고객층한테 이게 먹힐까? 내 고객님이 예약한 컬러는 이게 아닌데?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됐어요. 또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주문 수량, 뭐 객단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. 또 취미로 배울 때는 그냥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됐는데 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요.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런 수익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. 저한테는. 또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일과 삶의 경계도 모호해져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면 너무 다행인데 그것도 저는 딱히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런 현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.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취미가 직업이 되면 가장 좋은 점, 가장 최고의 장점이 뭘까요?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.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언제 너무 힘들다 그래도 좋아서 버틴다 이런 적이 있으셨나요? 지금도 그런데요. 지금 이 순간도.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히 재밌어서 했던 일이 이제는 전문가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. 그 대표님이 나 이제 찐 전문가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세요? 저 이런 질문 수강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받아요. 선생님은 언제 자리 잡았다고 느꼈나요?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정말 최근이었어요.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출강을 갔다 왔거든요. 거기를 갔다 오니까 나 이제 좀 장한데? 나 좀 이제 괜찮은데? 이런 생각이 스스로 6년 차에 들었습니다. 그 해외 출강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룬 순간 진짜 자아 실현을 하고 있구나.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구나. 이런 생각이 6년 만에 처음 든 것 같아요. 그 좋아하는 일을 직접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나요? 아니면 더 힘들어지나요?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? 네.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직장 다닐 때도 피곤했고 지금도 피곤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좀 설렌다? 설레임이 좀 있다?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
대표님 그러면 반대로 이것 좀 힘들다, 때려치고 싶다 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저는 SNS 마케팅 할 때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특히 최근에 인스타그램 노출이 3개월이나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만큼 소비자한테 도달이 잘 안 돼서 매일 혼자 기획하고 혼자 편집해서 올리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. 예전에 저라면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? 제 안에서 문제를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. 분명히 예전보다 반응이 없다는 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3개월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. 아까 대표님께서 취미로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판매할 때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거랑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랑 정반대였던 적도 있었나요? 있어요. 제가 졸업식 꽃다발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제 딴에는 이 고객님한테 예쁜 것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. 단가가 좀 높지만 예쁜 수입꽃 위주로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넣어드렸거든요. 와, 미쳤다. 고객님 너무 좋아하겠다. 이러면서 드렸는데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. 지금 이게 4만 원짜리예요? 이러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. 맘카페 같은 데 올리려고 찍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속으로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고객님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, 저한테. 그 사건 이후로는 약간 내가 원하는 것과 고객님이 원하는 게 정말 다를 수가 있구나. 그 중간점을 좀 잘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취미가 이제 일이 됐을 때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셨는데요. 솔직히 대표님 휴가 중에도 일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? 365일 24시간 일 생각밖에 안 해요. 저 행복합니다. 근데 불행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대표님은 취미와 직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세요? 결국 중요한 거는 일과 취미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주변에 꽃집을 운영하는 지인분이 계신데요. 고객님 주문용 꽃을 사면서 꼭 본인이 작업할 꽃을 따로 구매하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굳이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.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. 어차피 팔 것도 아닌데.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합니다. 그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작업 시간을 나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일과 내가 좋아하는 취미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려는 노력이었더라고요. 일과 취미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라고 하셨는데, 대표님만의 절대 일 생각 안 하기 타임 이런 게 있나요?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생각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닌데, 저는 오전에 오늘 할 업무를 다 정리를 해놔요.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저녁에 쉽니다. 대표님, 그리고 창의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려면 와 이거 대박이다 했다가 막상 따져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안 팔리겠는데? 이런 적 있으셨나요? 있어요. 제가 작년인가 새로운 신상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미쳤다. 이건 무조건 잘 팔린다. 이런 생각으로 샘플 작업을 막상 해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. 이거 인건비도 안 남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진만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만족하고 아무 데도 올리지 않았어요. SNS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, 만약 대표님 부캐 말리기 사업을 안 하고 유튜버가 만약에 됐다면 어떤 콘텐츠 하셨을 것 같아요? 저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. 월 얼마 버는 직장인, 한 달 얼마로 버티기, 한 달 지출 챌린지 이런 거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. 챌린지 유튜버? 네.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정해진 월급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좀 대신 보여주는 이런 유튜버를 해보지 않았을까? 대신맨. 네, 재밌을 것 같은데?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. 취미를 직업으로 한번 해볼까?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일단 해보세요. 해봐야 또 결과가 나오니까. 근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먼저 꽃을 해본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 부업이라는 게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준비를 완벽하게 잘 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, 이렇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부업이나 창업을 해버리면 불안감밖에 따라오지 않거든요. 좀 준비를 완벽하게 좀 해놓고 그 기간을 충분히 갖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런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님, 그럼 마지막으로 취미를 직업으로 하려면 무조건 필요한 대표님의 필살 생존 팁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하기 싫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그 하기 싫은 일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하려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 리부케이를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취미로만 남기실 거예요? 저는 다시 돌아가도 창업을 할 거고 리브케를 선택할 거예요.